제누아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바로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저도 근데 이름은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지난화의 모나코는 정말 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라는 곳은 좀 귀에 익숙한데, 그런데 이름만 익숙하지 사실은 이게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르세유도 도착하고 나서 조금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한 도시가 프랑스에서 파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여러분들 영화 택시 아시나요? 릭 베송 감독의 영화 택시의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마르세유에 제가 도착해서 방문했던 곳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트르담 성당,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박물관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박물관 안 간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최근 여행기에서 몇 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행동하고 있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 아까부터 틀어놓고 있는 이 사진을 여러분 혹시 제노아에서의 사진인가 혹은 모나코에서의 사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이게 마르세유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르세유도 어쨌든 항구로 굉장히 큰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 첫 번째 방문지 노트르담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식 명칭은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대성당이고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의 어디에서나 이 성당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드 언덕이래요. 그래서 성당 이름이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인가 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프랑스어를 못하지만 왠지 느낌상 가르드 위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뜻인가 어쨌든요. 일단 이 성당은 가이드북 같은 데도 분명히 실려 있겠지만 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마르세유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반드시 이 성당이 보여요. 그만큼 높이 있고 또 크기도 하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꼭대기에 있는 또 저 금빛 나는 상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면은 제가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찍은 건데 그야말로 이건 북한산 올라가는 등산로나 다름없을 정도로 낑낑대면서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안 올라가고 오토바이는 저기 그냥 도시 길 쪽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이는 전차는 성당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전차예요. 프랑스 아저씨 한 두세 분이서 이 전차를 보면서 엄청 뭔가 수다를 떨고 있으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해가지고 끼지를 못했어요. 아마 전쟁 당시에 이제 실제로 쓰였던 어떤 전차가 놓여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왜 여기에 놓여 있는지 그 사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연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그냥 이제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전시돼 있는 게 또 재미있어서 한번 사진을 남겨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성당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이제 피에타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성당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런 조각상이 눈에 띄겠죠. 카톨릭 성당이어서 그런지 또 성모 마리아와 예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잘 보여주는 상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 이외에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저 조각상도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었어요. 자, 성당 내부에 들어가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것처럼 유럽 도시 여행은 교회 내지는 성당 그리고 광장 그리고 시청이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성당은 또 내부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랑은 조금 색다른 모습이었어 가지고 또 그 나름의 어떤 볼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지난 영상을 좀 찾아보기 만약에 힘드시다면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독일에서 봤었던 성당 내지 교회의 모습들이랑은 사뭇 다르죠. 이 성당 내부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항해를 나간 남편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들의 기도문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잠깐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결국 여기 올라온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당은 마르세유의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성당까지 올라가면 마르세유의 모든 곳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 위에서 보면 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인증사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동전 넣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 사진 뒤에 배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날씨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도 제가 이제 최근 유럽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안 좋다고. 나중에 제가 다른 프랑스 친구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나 마르세유 갔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왜냐면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도 웬만해서는 날씨가 항상 맑고 비가 잘 안 내리는 도시로 유명하대요. 제가 여기 성당 오르락내리락 할 때만 해도 부슬부슬 이슬비가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황당하죠? 그 대신에 좀 너무 여기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좀 한적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 정도의 위안을 좀 삼아 보겠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면은 도시의 모습이 정말 완전히 펼쳐집니다. 이쪽에 보면 아까 바다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오토바이 세워놨던 그 곳인 거죠. 뭐 마찬가지예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어딜 가든 고층 빌딩이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이 오피스 공간이랑 이 주거 공간이 지역이 조금 어느 정도는 분리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주거 지역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이 지붕 색깔 한번 보세요. 지붕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도시에서 맞춰갖고 규정하고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세유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이 도시에서 어떤 볼거리가 더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한데, 노트르담 성당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꼭 올라가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날씨가 좋은 날 갔으면 진짜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니까 또 그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갔었던 그 요새도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뭐 내려오면서 찍은 거지만 진짜 이렇게 어디 골목에서도 다 보여요, 이 성당이 진짜. 마르세유 방문하면 제가 뭐 추천드린다고는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파리를 생각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파리를 방문을 안 했는데,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게 좀 지역 발언 절대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전국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고 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제 전라도에 가면은 이제 꼭 밥이 진짜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프랑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음식은 남부가 진짜 맛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뭔가 식도락 여행을 하고 싶으면 프랑스에서는 남부 여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근데 제가 한두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좀 통해갖고 대화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아쉽게도 여러분들 제 여행 스타일 알겠지만 식도락 여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체감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행 스타일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음식이 맛있답니다. 프랑스의 음식 참맛을 보기 위해서는 남부로 여행을 해야 한다. 자, 마르세유에서 두 가지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 제가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그 요새예요, 요새. 생장 요새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를 따라서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런 요새가 있어요. 제가 여기는 뭐 가이드로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노르트르담은 진짜 뭐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곳이어서 올라갔던 것 같고, 생장 요새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곳이라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규모가 대단해요. 이 요새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서치를 해봤더니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요새를 세운 이유가 여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항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요새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지의 시민들을 경계하기 위한 요새였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 포문이 바다가 아니라 육지를 이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루이 14세 때 요새인가 봐요. 그래서 반란을 우려해서
요새를 세우고 내란을 감시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씁쓸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요새를 만들었다는 게. 요새 모습이 보이고요. 정말로 이 바깥으로는 뭐 포문 같은 게 전혀 없죠. 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밖에 있는 거는 박물관인데요. 흔히 이제 뮤셈이라고 부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를 직접 이제 건너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를 좀 구경을 하다가 이 다리를 이제 지나서 한번 가봤는데, 일단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약간 뭔가 환공포증 그런 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비주얼로 돼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이게 근데 바다의 물결을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서 이제 저 육지 쪽으로도 이렇게 보이고요. 뭐 박물관 방문은 했는데 유명한 랜드마크여서 제가 좀 방문을 했었던 거고요. 그 안에 뭐 전시도 이것저것 좀 보기는 했으나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박물관 쪽에서 또 보면은 이렇게 노트르담 성당이 보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 가서나 이 성당이 무조건 다 보여요. 이런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성당인데 이렇게 21세기가 되어서까지 뭔가 이런 지형적인 위용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자, 마르세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종 도시 여행을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뷰인데요. 이렇게 꼭 이 도시 한복판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제가 그 모스크바였나 상트페테르부르크였나 러시아에서도 이런 분 한 분 만났던 것 같고, 유럽에 와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근데 제가 진짜 종종 보거든요.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다니까 진짜 뭐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잡아도 뭐 물고기를 담을 만한 게 안 보이던데, 저 크로스백 말고는. 저기다 데려가시는 건지 어쨌든 종종 이런 재미있는 모습을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자, 마르세유 이야기 제가 좀 나눠봤고요. 좀 여러분들 여행가 약간 싱겁게 입어나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여행이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어서 오늘은 조금 분량을 짧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뭐 이런 것도 여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열흘 여행하면 하루 정도는 시시한 날도 있는 거죠. 저는 4개월 여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편집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들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다음 화에는 이제 좀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게 되고요. 풍성한 이야기로 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여행이 계속됩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프랑스 남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여행기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